제6절 일정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일정 계획의 뜻, 스케줄링. 자, 생산 계획에 있어서 실제로 작업을 실시해야 되죠. 자, 실시할 경우 생산에 필요한 작업 공정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부품을 가공하는 내지 또는 제품을 조립할 때 뭐가 들어가요? 자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자재가 적기에 조달되고 이를 생산이 지정된 시기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기계 내지 또는 작업을 시간적으로 배정하고 일시를 결정하는 생산 일정을 계획하는 것을 일정 계획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매일매일 수행을 할 때 작업을 선정을 합니다. 작업을 선정하는데 뒤죽박죽 할 수는 없잖아요.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또 생산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무엇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수행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일정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계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일정과 작업의 우선순위는 존재한다. 두 번째, 만약 용량과 자원이 무한대로 지원된대요. 자, 용량과 자원이 무한대로 지원이 된다면 일정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론적 수법에 의한 것으로 준비된 조건과 데이터를 전제로 하여 어떤 조합이나 순번이 최적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정 계획의 특징입니다. 즉,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정 계획에 방침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작업 흐름의 신속화. 즉, 가공 로토스를 적게 해야 되고 작게 하고요. 이동 로토스도 작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 계열을 병렬화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병렬화함으로 인해서 작업 흐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생산 시간의 단축입니다. 제공품으로 기인된 정체 기간을 최소한도로 단축시켜야 됩니다. 즉,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소화 시키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작업의 안정화와 가동률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각 공정에 적절한 여유를 부여하여 작업의 안정화를 기하셔야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그만큼 실수도 발생될 수 있고 또 미완성된 제품, 즉 완전히 완성된 것보다 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의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각 공정입니다. 공정에 적절한 여유를 부여해서 작업의 안정화를 기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에러 공정의 능력 증강. 자, 에러 공정은 공정별로 작업장이 다 똑같으면은 에러 공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 공정의 작업량이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를 경우에 가장 큰 작업량을 가진 공정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가장 많이 걸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정이 지연됩니다. 이 지연되는 공정, 즉 공정 대기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변목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즉 집중적으로 골로 다 모이게 되잖아요. 이런 변목 현상이 발생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능력을 증강함으로 인해서 전체의 속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에러 공정의 능력 증강 부분을 넣어주셔야 된다. 다섯 번째는 생산활동의 동기화입니다. 전 공정에 걸쳐서 전에 작업했던 거라든가 또는 전 공정의 작업 시간 있죠. 이런 것들은 동기화시켜서 일정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6절 일정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제7절 작업의 우선순위 구성 방법입니다. 작업에도 우선순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될 원칙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납기 우선순위입니다. 즉, 납기 일자가 가장 급박한 순서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즉, 납기 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FIFO, 선의선출법이죠. 자, 선의선출. 먼저 작업 지시가 내려진 순서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무리되어야 할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작업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래야 털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되어야 할 작업 시간이 가장 짧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단 가공 시간을 이용합니다.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과업을 먼저 처리합니다. 네 번째는 최소 공정수를 가진 작업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즉 여러 개의 공정수를 가진 것보다 가장 적은 공정수를 가진 작업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섯 번째, 잔여 작업당 여유 시간을 봅니다. 즉 잔여 작업당 여유 시간이 가장 적은 순서로 처리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긴급률입니다. 긴급률 규칙이 있는데 현재부터 납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잔여 처리 시간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그 값이 적은 수치부터 처리하는 규칙을 긴급률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긴급률 CR은 어떻게 계산하냐? 납기일에서 현재일을 뺍니다. 그리고 잔여 작업 일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납기일에서 현재일을 뺀 거를 잔여 납기 일수죠. 그래서 잔여 납기 일수를 잔여 작업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긴급률이 나옵니다. 이 긴급률이 작은 것부터 작업을 진행한다 라는 규칙입니다. 자, 예제로 한번 긴급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자료에서 긴급률을 계산하고 긴급률에 의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구하라. 자, 현재일은 40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바로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은 스톱 시켜놓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하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긴급률이 가장 작은 순서로 작업을 진행할 건데 잔여 납기 일수를 잔여 작업 일수로 나누어서 긴급률을 계산합니다. 자, A 작업 먼저 보겠습니다. 납기일이 52일이고요. 현재일이 40일입니다. 그러면 잔여 일수는 12일이 되죠. 자, 10일을 작업 잔여 일수는 5로 나눕니다. 그러면 2.4라는 긴급률이 나옵니다. 자, B 작업은 48 납기일이고요. 현재는 40일이라고 했으니까 8일이죠. 8일을 6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33 긴급률이 나오고요. 자, C는 56일이고
40일이니까 16일 정도 남아 있어요. 그걸 8로 나눕니다. 그러면 2에 대한 긴급률이 나오죠. 자, D는 46인데 40일입니다. 며칠 남았어요? 6일 남았죠? 자, 6일을 자녀 작업 일수인 4로 나눕니다. 그러면 1.5가 됩니다. 이 중에 가장 낮은 긴급률을 가지고 있는 게 B죠. 1.33이니까. 그래서 B는 1.33, D는 1.5, 그리고 B가 아니라 C네요. C, 2, 그리고 A가 가장 길죠. 2.4. 그래서 순서를 정하실 때는 B, D, C, A로 작업의 순서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률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작업 우선순위 고려 원칙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존슨 알고리즘에 의한 작업 할당. 자, N개의 작업을 동일한 순서로 2대의 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완료 시간을 최소화하는 작업 순위를 구하는 방법이 존슨 알고리즘에 의한 작업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구하느냐? 첫 번째 단계는 기계 M1과 M2의 순서를 나열합니다. 즉 작업 시간을 나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M1과 M2의 작업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순번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서를 정할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계 M1과 M2에서 가장 짧은 작업을 찾겠습니다. 자, M1의 가장 짧은 것은 6번이고 M2에서 가장 짧은 거는 1번은 없어요. 그리고 2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M2에도 2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M1 첫 번째 기계에 속하면 제일 앞으로 보냅니다. 즉, 첫 번째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6번부터 작업을 하겠죠. M2 두 번째 기계에 속하면 작업을 맨 뒤로 보낸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2라는 숫자가 즉 작업 시간이 2시간 걸리는 게 2번과 7번 있죠? 그러면 M1에 속하니까 그렇죠. 6번 다음에 2번을 작업을 하는 거고 7번은 맨 뒤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나머지 부분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3번이 어디에 있어요? 3시간이? 여기 3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M2에 찾아보니까 3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세 번째로 작업을 하겠죠. 4는 어디에 있나요? M2에 있습니다. 4가 M2에 있습니다. 그러면 5번이라는 작업 순서는 그렇죠. 7번 앞으로 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5번을 찾아보겠습니다. 5번을 찾았더니 여기 있네요. M1에 5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5번 다음에 여기 3번 다음에 1번을 작업하게 되겠죠. 6번이 있습니다. 6번이 있는데 3번은 이미 아까 작업을 M1에서 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M2의 6번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4번. 순서를 정하면 이렇게 이제 2단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없어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작업해야 되는 게 6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1번, 4번, 5번, 7번은 가장 마지막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 순서를 정하는 것을 존슨 알고리즘에 의한 작업 할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7절의 작업의 우선순위 구성 방법 살펴봤습니다.